곧 있으면 2024년 갑진년입니다. 청룡의 해죠. 하지만 새해에도 우리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노동을 함과 동시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투자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주식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요. 2024년 또한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지금부터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년도 7월에 공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총 7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게임머니,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 NFT는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NFT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 시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은행이 운영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혹여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시에는 은행들은 이용자 예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 혹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은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콜드월렛이 궁금하실 텐데요. 콜드월렛은 간략하게 말해서 USB나 물리 장치를 이용한 가상화폐 지갑을 콜드월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핫월렛도 있습니다. 핫월렛은 거래소 내 지갑을 뜻합니다. 콜드, 핫을 구분해 놓은 것은 가상자산의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의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거래소 자체 지갑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핫콜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70% 이상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80%로 상향하였으며, 인터넷과 분리하여 콜드월렛의 가상자산을 보관함으로써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모토인 스테이킹에 관련이 있습니다. 거래소 스테이킹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맡기는 스테이킹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번째,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로 인하여 핫월렛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이 유실되거나 해킹을 당하여 사라지게 되었을 때 가상자산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고, 보상한도 적립액 최소 기준으로 원화마켓 거래소는 30억 원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미공개 중요 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 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익명성을 규제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거래소와 블록체인의 특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내부자 거래가 허용되는 완화 조치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6시간 경과한 것이 아닌 다음날 오전 9시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여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킹 자산으로 의심되는 경우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명백한 사유에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합니다. 단 입출금 차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나 소식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 거래인지 정당한 거래인지 구별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게끔 법안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밖에 가상자산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글로벌 규제 동향에 따라 규율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폰지 사기처럼 일반 투자자들에게 의도적
본격적으로 접근하여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등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폰지 사기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본 적이 없으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폰지 사기 영상도 이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보호받으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대해서 검증된 소식을 접하면서 부를 축적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규제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규제는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도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를 위한 긍정적인 소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연준은 12월 FOMC 성명에서 기존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 FOMC에 이어 연속으로 3차례 동결한 것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달과 같았지만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국면에서 최고점에 도달했거나 근처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매년 기준금리 전망을 4.6%로 낮췄습니다. 또한 내년 금리를 0.25%씩 기준으로 가정해 최소 3번 0.75% 금리를 내린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내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블랙록이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ETF의 설정과 환매 시 현금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SEC와 비트코인 ETF 발행사들 간 대화가 표면적 단계에서 더 깊숙이 진전돼 중요한 기술적 사안들을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20일 데이비드 실만, 톰 맥고원, 랜덜 로이 등 SEC 트레이딩 및 시장 부서 관계자들이 여러 명의 블랙록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이해하고 어쩌면 수용하는 데 있어서보다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도 4개 신청사가 SEC와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에 SEC와 3차 회동을 가졌으며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피델리티도 SEC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리 캔슬러 SEC 위원장이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우리는 이런 신청을 여러 건 거부했다. 그러나 워싱턴 DC 법원이 개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새롭게 보고 있다 고 밝혔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로 12달러에서 최고가 124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서 648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세 번째 반감기 땐 9,000달러에서 6만 9,000달러까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는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 반감기 차트를 통해서 4년마다 오는 반감기를 예상해봤을 때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반감기,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2024년의 코인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니, 어쩌면 긍정적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마냥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진 않습니다.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는 사람이 쟁취하는 법이죠.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차트만 공부하고 거시경제만 공부한다고 해서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게 되는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바로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저희 알쓸코잡 커뮤니티 방에서는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거시경제 뉴스와 지속해서 나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각종 호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급등할 알트코인들을 사전에 선점하여 커뮤니티방에 올려드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비해서 추가 매수할 시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커뮤니티방을 통해서 우리 2024년을 미리 대비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후의 재분배를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위치한 링크로 접속하셔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바로 알쓸코잡 커뮤니티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는 내년 중순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현재 언론 매체
시체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물 ETF 승인전 오르는 건 그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반감기가 오고 나서는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올 것이며 더 큰 상승이 오기 전 지금 기회를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건 잘 알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설명란에 기재된 링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